자,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관세 이슈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주시하면서 다행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 줄 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실업자 수 대폭 증가에도 오라클이 살렸다. 오라클이 살렸다. 네, 네. 맞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네, 아무래도 경기 지표는 뭐 그렇게 좋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자 수도 대폭 늘어났고, 그렇죠.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뭐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어쨌든 그냥 미적지근하게 좀 나왔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게 나왔는데 그닥 뭐 호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도 계속해서 관세를 다시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전에 보면은 미국 재무부가 계속해서 뭐 관세 협상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어제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제 미국 재무부가 우리 상호 관세 관련해서 7월 이전까지는 협상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최후 통첩이 2주 남았다라고 하면서 추가 관세에 대한 이런 말들을 했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추가하겠다. 이런 말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는 어느 정도 약간 열려 있는데 트럼프는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시장을 좀 얼어붙게 만들고 있고 이런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희소식으로 나타나는 거는 또 오라클의 이런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빅테크 산업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 아니었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라클 얘기부터 바로 해보죠. 자, 어제 실적을 발표했고 애프터마켓에 이어서 오늘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 장에서까지 계속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라클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근데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AI 부문 사업이 굉장히 좀 성과가 좋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는데요. 깜짝 실적 발표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15% 이상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을 좀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그런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르고 했는데 1% 정도대로 오르는 종목들이 대다수였죠. 근데 이제 오라클은 또 시원하게 올랐다는 점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이제 7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망이 되고 전 분기 성장률이 52%를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클라우드 사업. 확실히 인터넷으로 뭔가 다운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하는 이런 클라우드 사업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성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라이선스 이런 사업들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 기술들 좀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서비스 부문도 오라클은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에 따라서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이제 가장 좀 간밤에 좀 눈에 띄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사실 오라클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막 강한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죠. 네, 121선 이 검은 선을 약간씩 이제 돌파하는 그래도 골든 크로스의 흐름이 나왔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좀 가뿐하게 뛰었고 여기서 이제 크게 좀 상승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는 전반적으로 좀 빅테크들을 좀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오라클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오라클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네. 잘 나와주니까 이렇게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벌써 9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2천억 달러 규모를 미국 내 반도체 연구 개발과 이 제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육성하는 그런 큰 흐름들을 좀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이게 이제 간밤 사이에 속보로 나왔죠. 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또 잘하고 있는 것이 HBM4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HBM은 전 세계적으로 3등분 돼 있어요. 가장 잘하는 게 이제 SK하이닉스가 1위고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마이크론 이렇게 순위가 좀 형성돼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순위가 좀 뒤바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마이크론이 이번에 HBM4를 샘플을 공급하게 됐는데 다수의 이런 주요 고객사에게 좀 납품을 하게 됐거든요. 다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주요 고객사가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라던가 기타 등등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HBM4를 세계 최초로 만든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다 HBM4를 공급하는데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4 샘플을 공급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마이크론이 했다는 거죠. 이거는 반도체 이런 역사에 굉장히 좀 뜻깊은 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면에 HBM4를 샘플을 아직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HBM3 2의 단계에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좀 진화한 HBM4를 지금 삼성전자가 더 먼저 할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으나 정작 또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상당히 크게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이런 엄청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SK하이닉스와 좀 이 어깨를 겨루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은 뭐 한국이 되게 잘했는데 이런 마이크론이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또 투자까지 2천억 달러 투자한다 보니까 많은 자금력으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자리매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마이크론은 최근에 또 추세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역시나 또 반도체 쪽으로 좀 잘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고 여담으로는 우리나라 뭐 한미반도체도 이 마이크론 쪽하고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와도 좀 끈끈한 관계다. 마이크론은 뭐 이렇게 보고 결국은 HBM 쪽으로 한 획을 그은 이런 사례가 아닌가 마이크론이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좋은 주가라면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도 뭐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보잉의 주가 흐름 오늘 4% 넘게 빠졌는데 이 참담한 소식이 있었었죠. 이 내용도 같이 짚어주실까요? 네, 인도에서 이제 여객기가 추락을 해서 네.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추락 기종이 보잉이 만든 787 드림 라이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좀 상당히 좀 많은 사망자가 200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저는 이제 보잉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작년에 2024년 12월에 이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때도 보잉 737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보잉 737기였는데 이번에는 인도 쪽에 떨어진 건 보잉 787기라서 이 보잉 자체의 기술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 보잉이 단순히 그냥 비행기를 빠르게 좀 제작을 해가지고 마케팅 팔고 이런 영업적인 거에 치중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보잉 비행기가 많이 좀 추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새로운 또 대안 보잉 말고도 새로운 다른 뭐 델타 항공이라던가 근데 약간 다르죠. 이 보잉은 비행기를 좀 제작을 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은 비행기 자체를 여객선을 제작하는 거는 보잉이 가장 많이 거의 시장 점유율이 높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에어버스 같은 경쟁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보잉이 압도적이긴 하죠. 네, 그래서 보잉이 아무래도 좀 기술력적으로 좀 더 연구 개발 많이 해서 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보잉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이 많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매수를 좀 보류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보잉 관련해서 비행기가 많이 기술력이 개선돼서 더 이상 이런 참사 사고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게 잊을만 하면은 사고가 발생하고 뭐 보잉 자체적으로도 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뭐 CEO도 교체하고 재건 노력에 많은 노력을 뭐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쉽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 살펴볼 기업은 차임 파이낸셜입니다. 지금 IPO에 나서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차임 파이낸셜은 어떤 이슈 있었죠? 네,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종목인데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 39% 이렇게 좀 오름세가 나타나는 등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처음에 이제 등장하면은 사람들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움직임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25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1,290만 달러 이렇게 나타나고요.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31%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부문은 호조세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핀테크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 약간 뭐 카카오페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차트의 흐름을 보시는 분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일 이동평균선에 나오려면은 20일 동안 거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핀테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좀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들어가시고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선을 확실하게 좀 끊어가면서 신규 상장주 또 근데 신규 상장주의 장점은 뭐냐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굉장히 또 재미가 있다. 이런 재미로. 근데 다만 이제 손절선은 좀 확실하게 끊고 트레이딩 영역으로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도 같이 체크해 볼까 하는데 테슬라를 들고 와 주셨어요. 오늘 뭐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뭐 테슬라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뭐 최근에 이제 머스크와 또 트럼프가 많이 싸웠는데 또 어느 정도 화해를 했고 또 뭐 머스크가 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후회한다. 이렇게 그렇죠. 예. 올려가지고 또 금방 싸울 때도 금방 싸우더니 또 화해도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 쿨하게 두 남자가 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건 로보택시가 원래는 12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언론사에서 많이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고 실제로는 네, 그렇죠. 로보택시 서비스가 6월 22일 날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연기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연기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막 뭐 10일 정도 늦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연기되긴 했지만 희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수천 대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머스크가 밝혔기 때문에 이런 점들 이제 보시면 되고 22일 날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객 집까지 자율주행해서 갈 최초의 테슬라 이런 로보택시는 6월 2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6월 28일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일날 그렇게 하는 만큼 굉장히 또 자신감 있게 본인의 생일날 하는데 막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본인 생일날 축하해주고 다들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와 관계가 좋아진 것도 좀 긍정적이고 왜냐하면 사실 머스크가 아무리 돈도 많고 기업인으로서 유명하지만 능력도 있지만 또 정부 정책하고 너무 척을 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정부 정책 뭐 보조금이라던가 예산 이런 것들을 또 감축하거나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 IRA 관련해서 또 압박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잘 지내는 게 좋고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재는 좀 해소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테슬라가 지금 319달러 선인데 다시 한번 또 크게 22일 전에 좀 오름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상당히 좀 희망적인 구간 뭐 350달러까지는 4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해 상당히 긍정적인 뷰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